기대감에 가득 차서 기기를 부팅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버벅거리더니 1969년 12월 31일로 날짜가 바뀌었어요. 다른 역사적인 날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날짜로 설정이 되었을까요? 이 날짜는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에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1969년 IT계에 정말 큰 공헌을 했어요. 이들은 벨 연구소에서 근무했는데 현재 오픈 디벨롭먼트로 알려진 것을 만들었죠. 두 사람은 유닉스를 세상에 내놓았는데 오리지널 운영체제, 줄여서 OS라고 하는 것 중 하나였죠. 모든 장치에는 기본 명령을 내리고 기계에 생명을 부여하는 운영체제가 있어요. 폰, 태블릿 또는 컴퓨터 모두 OS를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OS는 다른 것보다 우수하지만 유닉스는 전혀 다른 수준에 있었어요. 많은 모방범들이 유닉스가 할 수 있는 것을 따라하려 했었지만 실패했어요. 수많은 사용자들과 협회들이 모여서 유닉스 산하의 수많은 다른 제품들을 만들었어요. 그중 많은 것들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가장 성공적인 건 리눅스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OS는 단순히 탭과 명령어 뭉치를 여러 개 클릭하고 모든 게 조직화되길 기대하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여러분이 알아야 할 코드와 명령어들이 많아요. 장점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 슈퍼 맞춤형 PC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점은 여러분이 뭔가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많은 문자, 숫자 그리고 키워드를 다뤄야 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윈도우 사용자라면 리눅스를 사용하려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리눅스도 하나의 버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의 OS로 통합하는 다른 소프트웨어와 결합함으로써 성장하죠. 기능을 많이 사용하려면, 모든 걸 원활하게 실행하려면 전문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설치해야 해요. 간단히 말해서 이미지를 USB에 저장하려면 시작하기에 적합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찾아야 하는 거죠. 걱정 마세요. 사용자가 모든 걸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 리눅스 배포판이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와 구글 크롬이 같이 제공되고 있긴 하거든요. 리눅스 장치 탐색에는 응용 프로그램 메뉴가 있는 일반적인 데스크톱처럼 작업 표시줄과 알림을 표시하는 창같이 알아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술 전문가이고 기본 데스크톱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상적인 데스크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저장 공간과 제3의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이 두 선택사항 중 하나를 설치하고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유닉스가 어떻게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모빌리티, 가상화 및 끝없는 많은 기술 관련 분야에 기여함으로써 기술 마니아와 전문가 모두에게 길을 열어줬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심지어 유닉스 OS를 제약, 은행, 통신, 정부, 의료 등의 산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컴퓨터의 근간으로서 설립자들은 1969년 12월 31일이라는 모두가 궁금해할 것 같은 이 특정한 날짜로 이스터에그를 만든 거죠. 그 당시엔 컴퓨터는 일반 가정에선 흔치 않았어요. 90년대에 이르러서야 대부분의 미국 가정이 원시적인 웹서핑을 할 수 있는 데스크톱을 갖게 되었어요. 인터넷의 진정한 탄생은 90년대에서 시작했죠. 비록 그보다 수십 년 전에 존재하긴 했지만요. 시작은 1969년 아프라네트라는 게 장안의 화제였을 때부터였죠. 그들은 일부 대학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 학술 파일을 공유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과 유사한 초기 기본 기능을 도입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피어-투-피어 공유였죠. 그 후 더 많은 대학들이 참여해 인터넷으로 이름을 바꿨죠. 이는 기본적으로 기계들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의존하는 네트워킹 시스템의 대규모 배급이었죠. 인터넷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작동하기 위해 공유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즉, 우주에서 일부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미국이나 세계 다른 곳에 있다면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거예요. 특정 웹사이트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인터넷 경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비디오, 음악 및 웹페이지와 같은 컨텐츠를 저장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는 아주 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요. 일부 인공위성은 지구 궤도를 돌며 이 정보를 가져다가 여러분이 사용 중인 장치로 전송해요. 이것이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바다 밑바닥에 있어요. 해저 있는 케이블이 대륙에서 대륙으로 뻗어나 서버하우스를 전 세계 인터넷 공급업체에 연결해요. 이 케이블은 섬유로 만들어졌고 엄청 두꺼워서 해저 깊숙한 곳의 압력에도 찌그러지지 않고 어떠한 위험한 물체도 파괴할 수 없어요. 케이블은 모든 대륙을 가로질러 수십만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어요. 많은 회사들이 세계를 최선 정보로 유지해주는 이런 수중 고속도로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인터넷이 인공위성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위성은 케이블을 통해 작동되는 것보다 느리고 반응성이 떨어져요.
인공위성은 또한 버벅대거나 최적의 수준으로 계속 처리되진 않아요. 90년대 스마트폰이 공상과학 얘기로만 여겨지고 모니터 화면이 작업 공간의 절반을 차지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이파이는 없었어요. 사용하기 어려운 다이얼 접속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자동차 경보음처럼 들렸던 그 이상한 소리 기억나세요? 네, 그 당시 인터넷 소리였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웹페이지를 로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뜻이죠. 요즘 웹사이트들은 대기 시간을 독특하게 만드는 적절한 기능과 특징들도 갖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죠. 사이트들도 허접했고 돌이켜보면 디자인도 웃겼어요. 하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기술을 사용한 거죠. 세계는 2000년대 초에 닷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 봤고 그로 인해 수천 개의 회사들이 많은 돈을 잃고 재정적으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역사 지식을 알려드리죠. 닷컴 버블은 사람들이 전 월드와이드 웹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행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아무거나 모든 것이나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시작되었어요. 일단 회사들이 이 노다지를 보자마자 처음엔 사업 계획조차 없었던 이런 팝업 웹사이트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끝에 닷컴이 붙어야 한다는 거였지만 그 웹사이트가 뭘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수가 점점 증가해 시장이 과포화되면서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돈이 이익을 남기면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걸 보고 싶어 했죠. 하지만 멋지고 재미있게 생긴 페이지와 도메인 이름 끝에 닷컴이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는 게 이익을 낼 것이란 것을 의미하진 않았어요. 얼마 후 모든 사람들이 돈을 잃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야후, 아마존 그리고 구글과 같은 몇몇 회사들이 오늘날까지 버티고 있을 수 있었어요. 너무 일을 잘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리더가 될 수 있었고요. 야후는 빼고요. 구글은 90년대 말에 유명해졌고 현재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인기 있는 검색 엔진이죠. 심지어 우리가 뭔가를 빨리 알아보고 싶을 때 아예 동사로 사용하기도 하죠. 구글은 궁극적인 인터넷 경험을 만들기 위해 자신만의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검색 엔진이 아주 인기가 좋아서 모두가 아무거나 찾을 수 있을 정도죠. 또 Gmail을 추가했는데 그로부터 구글과 관련된 모든 것의 근간이 되었죠. 여러분의 유튜브 계정은 구글 계정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어요. 또 문서, 시트 및 슬라이드를 쓸 수 있는 자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환경을 만들어서 친구 또는 동료와 실시간으로 편집을 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자신보다 더 큰 세상에 연결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행복했던 90년대에는 아무도 이런 일을 상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유닉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유닉스 최초 출시일은 1971년 11월 3일이에요. 하지만 개발자들은 1969년 12월 31일을 유닉스 생태계가 태어난 시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의 타임스탬프를 0으로 재설정하면 1970년 1월 1일이 표시되는 거예요. 평범한 12월 31일 이후에 전설이 시작된 거죠. 아무도 그게 단순한 오류인지 아니면 모두가 우연히 마주치도록 의도적으로 심어진 것인진 몰라요. 그리고 비록 그 날짜가 1970년 1월 1일이지만 시간대를 고려했는지 여러분은 새해 전날로 될 거예요. 이제 당황하지 마세요. 이게 장치를 망가뜨리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시대에 맞춰 날짜만 다시 맞추면 돼요. 그러면 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분야를 개척해낸 이력을 가진 규칙적으로 작동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